주식 단기 투자로 동시효과에 매수하는 종목의 목표는 시가에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 다음날 갭 상승까지 수익 실현하는 것이 동시효과 매수의 목표입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상한가에 도달할 만한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동시효과에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실패한 종목이지만 예를 들기 위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가를 보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19.6%죠. 그러니까 시가에 상당히 높이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장중에 이제 캡처를 한 거고요. 시가는 18.6%로 시작해서 고가가 29.74%, 상한가가 15,780원인데 상한가 그 세틱 아래까지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재료가 미리 노출됐다는 것보다도 이 재료가 가까워지면서 발표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과하게 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재료가 그 전일 이제 3시 반 끝난 이후에 6시 전에 나오면은 시간의 단위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재료는 아침 8시 21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도 오히려 하락으로 끝났었고 이런 종목이 전일 그 3시 30분 이후에 6시 전에 재료가 나와서 그 시간의 단위가에 반영된 종목보다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단위가에서 뭐 상한가를 간 종목은 이미 그 상한가에 매수한 세력들이 그 다음날 매도로 나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가가 그 탄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21분 이렇게 아침에 새롭게 나온 재료가 더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재료는 뭐 판매 승인 공고 획득인데 이 재료만 놓고 보면은 괜찮죠. 근데 사실 이게 반드시 상한가를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한가를 갈 것 같긴 한데 뭐 그 이후에는 상한가를 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일단은 상한가를 갈 수도 있을 만한 재료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시가 시작한 이후에 차트로 보면은 장 초반에 쭉 올라서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고 이 상한가를 노려본다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근처에 가면은 상한가의 잔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때 상황에서 7만 주 가량 쌓여 있었는데 그 투자자들은 7만 주가 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상한가 잔량이 보이자마자 하락으로 접어들어서 후반에 또다시 한번 크게 랠리가 났었죠. 재료가 괜찮으면 이렇게 어쨌든 상한가를 한번 트라이를 하는데 그리고 하락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하는 재료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상한가를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쭉 음봉이 나는 주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나름대로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를 시가에 매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가에는 이제 계좌 2개로 4천 주식 매수를 했고 그 시가가 14,400원이었죠. 매도 단가는 14,766원, 14,726원. 이런 매도는 상한가 실패하고 내려올 때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전저점을 깰 때 매도를 한 것인데 일단 매매법에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의 매도는 상한가를 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 순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상한가를 목표로 산 거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 가기 힘들겠다.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욕심을 내면은 이런 주식은 뭐 20% 이미 25%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면 바로 파셔야 됩니다. 주식 동시효과 매매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의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시가에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많은 재료들을 파악을 해보시고 아니면 예상 체결가가 높은 종목 중에서 재료를 파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전일까지 그 한 일주일 정도 주가를 보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패스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갈만한 재료만 매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뭐 한 10%만 먹고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이건 상한가 재료가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측가는 20% 이내, 그리고 25% 이상인 것은 이제 뭐 26%, 27%로 시작해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재료가 좋은 주식들은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측가가 너무 높다고 포기하셔도 안 되고 예측가가 뭐 3%, 4% 정도로 아주 낮은 주식도 있는데
이런 종목도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가가 단순히 낮아서 아 이건 상한가 갈 만한 재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재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갖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작했는데 시가가 음봉이 바로 나면 빨리 이건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뭐 음봉이 잠깐 났다가 바로 양봉으로 전환되면 상관이 없는데 뭐 계속 쭉쭉 빠진다 그러면 갭상승한 이후로 쭉쭉 빠진다면은 빨리 이거는 털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죠. 상한가 올릴 종목이 택도 아닌데 시가에 매수를 한 게 잘못된 거죠. 그 상한가 어렵다고 보이면 매도. 자, 주식 동시호가 매수가 실패할 경우 음봉이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재탕 재료. 나는 이게 재료, 그 새로운 재료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옛날에 이미 나왔던 재료면 절대로 상한가를 갈 수가 없겠죠. 이 주식 가진 사람들은 다 이미 재료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한가, 그러니까 오늘 전일의 시간의 당일가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거래량이 상한가 잔량의 그러니까 상한가 잔량이 거래량이 한 5배 이상은 돼야 됩니다. 20만 주 거래됐다면 100만 주 이상은 잔량이 깔려 있어야죠. 잔량이 한 20만 주 깔려 있는데 20만 주가 거래됐다. 10% 오르는데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간 거면 다음날 30% 상한가까지 간다는 것은 뭐 이미 어렵다는 게 어느 정도 전날 시간의 단위가에서 검증이 된 주식입니다. 이런 종목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호재가 남발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재료만 보면 되게 좋은데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재료가 나와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도로 뭐 시가나 아니면 음봉이 크게 나면서 끝난 기업들, 이런 기업은 재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패스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상재료라고 오판할 때 자기 혼자 이제 뇌피셜을 쓰는 거죠.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이런 거는 많이 상한가 간 재료들을 분석해 보시면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뭐 상한가 그 근처 3T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음봉으로 끝났죠. 아까 그 약간의 이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매도하고 난 이후에 그 가격 위로 더 많이 올라갔지만 뭐 기가 막히게 매도를 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가는 거를 내가 보고 산 거다. 약간의 수익만 나도 뭐 그걸로 만족하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채널은 한국, 미국 주식에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게 보이는 텐베거 주식을 발굴하고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시장 대표주들을 분석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신규주나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들을 분석합니다. 선물 옵션은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코스피 선물 등을 매크로 전략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안 하시고 주식만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참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는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 상품에 대해 매크로 전략으로 매매를 합니다. 모든 매매는 실전 투자이고 무의 매매가 아닙니다. 저는 35년간 트레이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트레이더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동료분들과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들을 올립니다.